미국이 이야기하는 소위 미국팀, 우리 팀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선 앞순위로 꼽히는 것이 호주, 일본, 그리고 심지어 필리핀까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한국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잘 살펴보면 결국 전쟁터가 될 곳은 미국 팀에 끼워주지 않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만도, 한국도 미국 팀에 들어있지 않다. 이 미국 팀이 보살펴야 할 대상 취급을 받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타이완하고 동격으로 취급받고 있다. 이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취급을 하면 왜 그런지 우리가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국이 왜 당연한 듯이 미국 팀에서 빠지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옆에 찰싹 붙어 있고 같이 찍은 사진을 항상 내보내고 이러는데 미국에게 있어서는 한국의 미군 기지보다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마 대체로 알고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필리핀 쪽으로 대폭 확장하고 있다. 사실 20세기 이래로 이 필리핀, 일본, 미국의 이 라인, 그들이 원팀이다 하는 이 라인은 별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한 팀이 아니다. 당연히 그 책임을 현 정부에게 그리고 직전 문재인 보궐시대에 돌려야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미국에 복종하라거나 미국에 충성하라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만 미국을 선두로 한 자유세계에서 저거 반드시 배신할 자다 하는 식으로 찍혀서는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결국은 배신할 나라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6월 16일 미국, 일본, 필리핀의 그 안보 수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있은 이 3국 안보수장 회의라고 합니다. 이게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은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일본은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 필리핀 에두아르도 아뇨 국가안보보좌관,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미일 필리핀 안보수장 회의를 하고 결과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동성명의 내용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3국의 국가안보보좌관들 또 NSA 수장 이렇게 표현을 하겠는데 그들이 3국의 협력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접근법을 논의했다. 우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나라의 NSA 수장들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북한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이거를 포함하는 광역 안보 위기 논의를 했다. 이 논의를 하면서 아울러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게 공동성명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의 안보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 세 나라가 모여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대만 이야기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현재는 바로 이 어구가 세계 안보 위기의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대해서 이런 것을 재확인했다는 이야기는 세계 안보 위기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다시 한번 거듭 확인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만 해협,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요 문구, 이게 어째서 세계 안보에 대한 대명사고 미국과 원팀으로 혹은 미국과 같은 편에 있는 그런 나라가 같이 여기에 동참하는 내용인가? 그것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냥 편리한 대로 백악관 자료를 그냥 쭉 이렇게 훑었습니다. 다른 자료는 굳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5월 23일 미일 정상의 공동 성명에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Strengthening the free and open international order. 그러니까 그 공동 성명에서 이렇게 앞에 내건 게 이겁니다. 자유와 개방된 국제 질서의 강화, 이거를 이제 표어처럼 앞에 걸었는데 거기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도 밝혀놓았습니다. As an indispensable element. 그러니까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디에 있어서? In security and prosperity. 안보와 번영에 있어서. 어떤 안보와 번영인가?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대만 해협을,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터내셔널 커뮤니티라는 말은 2023년에 이르면 글로벌이라고 직설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만 해협의 안보, 평화와 안정이 세계 안보와 번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런데 2022년 11월 13일 프놈펜 선언에 또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프놈펜 선언은 미국과 일본이 거기에 한국까지 포함이 된 미일 한 3국이 인도태평양을 위한 협력을 하는 그런 선언이다. 그리고 이때 프놈펜 선언이 얼마나 대단히 이념적인 미국과 자유세계의 이념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었는가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반대편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그 반발, 이것을 확인해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왜? 그게 세계 안보와 번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면 대만 해협의 그 평화와 안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팀이냐 아니냐, 아군이냐 적군이냐의 기준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023년 1월 13일 미국과 일본 정상의 공동성명에 동일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세계 안보와 번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또 있습니다. 2023년 3월 24일 바이든과 트루도 총리의 공동성명에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세계 안보와 번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자, 대만이라고 하는 것은 동아시아라든지 인도태평양이라든지 그 지역 내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세계 질서와 결부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거듭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023년 5월 20일 히로시마 G7 정상 공동 성명문에 또 들어 있습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세계 안보와 번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그리고 2023년 5월 1일 미국과 필리핀 정상의 공동성명, 여기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하면서 역시 세계 안보와 번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그런데 이게 백악관에 있는 원문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커뮤니티라고 쭉 하던 것이 대뜸 글로벌로 바뀌어버립니다. 글로벌 시큐리티 앤 프로스퍼러티. 자, 이제 분명하게 대만,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은 이게 이 세계, 전 세계 안보와 번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필리핀은 우리가 늘 필리핀 이렇게 부르는데 그 정식 명칭은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S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도 Republic of가 붙는다. 그러면 한국은 어떤가? 한국도 물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하는데 우리 한국의 이름도 등장하기는 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2022년 11월 13일 푸놈펜 선언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저런 한국을 푸놈펜 선언에 끼워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언론에 공개된 공개적인 발언입니다.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국, 일본, 미국 이 3국의 협력, 이거는 사실은 미국과 일본의 선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밝혀주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이 참가했지만 그 당시 우리 영상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발언하는, 정식으로 발언하는 모습이 나오지도 않았고 또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몇 마디 하는 그 영상의 내용은 잡음과 섞여서 어떻게 한미일 3국이 대단한 푸놈펜 선언을 했는데 이 짧은 이런 영상밖에 나오지 않는가? 우리 국민이 그런 의문을 품었었던 바로 그때 일입니다. 2023년 4월 26일, 이게 시기가 조금 고 4월과 5월을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으로 미국의 국빈 방문 하게 됩니다.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한국과 미국 둘만 하는 거니까 여태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이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곳과 다르게 백악관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s an indispensable element, 똑같습니다.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무엇의? Of security and prosperity, 안보와 번영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이게 다른 겁니다. In the region, 흔히 우리가 역 내에서 이렇게 언론에서 보는 지역 안에서, 지역 내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공동성명을 냈을 때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요 지역 내의 안보와 번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한국의 이해관계하고 직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전 세계와 다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무렵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하기 전에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타이완 해협과 관련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아주 소극적이고 제3자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했는데 중국 외교부에게 대단한 욕을 먹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불용치회, 이래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지 말아라, 이런 막말을 했던 겁니다. 완전히 아래것 취급을 했다. 그리고 그 무렵 4월 21일 중국 외교부장 친강은 그보다 더한 막말을 했습니다. 불장난을 하는 자는 불에 타 죽는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한국을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감히. 이것은 속국에게도 하지 않을, 자기의 속국이면 불에 태워 죽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그리고 나서 이제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 갈 것을 알고 제발 그 타이완 해협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아주 당부를 하고 그렇게 입단속을 시켰는데, 앞에서 봤듯이 백악관 원문처럼 필리핀 대통령은 아주 강하게 공동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세계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라는 똑같은 그런 수준에서.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미국, 일본, 필리핀의 안보 수장들의 공동성명,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는가? 이들은 정말 세계 수준에서 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공동성명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필리핀에 대한 철통 같은 동맹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두 나라는 거기에 환영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지켜주겠다. 같이 간다. 그리고 이 내용도 참 중요합니다. 그들이 원팀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부분인데,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존중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이 세 나라 간의 협력을 더 심화하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데 대해서 재확인했다. 다시 다짐했다. 이렇게 여기서 국제관계에서 확인했다. 이것은 다짐했다. 인정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한다 하는 데에서 우리 한국도 그런가? 가끔 립서비스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 자유세계에서 한국을 볼 때는 중국과 똑같이 통제국가로 보이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인터넷상에 있는 그리고 국민의 개인정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 정보,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정부라든지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가 정부에게 장악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걸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자기들 뜻대로 이걸 공공정보로서 공개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세계 기업을 위해서 이러면서. 그리고 한국에서는 CCTV가 자동차에도 있고 블랙박스에도 있고 거리에도 있고 실내에도 있고 해서 2중 3중으로 사실은 국민의 생활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의식하지 않을 뿐이지 만일 조금이라도 문제가 된다면 아침에 집을 나서서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모든 동선이 정부 기관에 의해서 파악되고 있다. 그걸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은 지금 그런 상태다. 지금 미국에서 이 기본적인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존중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이야기했는데 한국은 거기에서 멀어졌고 오히려 중국에 가깝고 러시아나 북한에 가깝고 이렇게 지금 우리의 생활 영역이 이렇게 통제되고 관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계속 자유세계로부터 우리는 더 멀리 밀려나고 있다. 우리 스스로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번 이 3국의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그 지역 내의 이야기도 따로 다룹니다. 먼저는 세계에 대한 거고 요 지역 내에서 미국과 일본의 동맹, 필리핀과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3국 협력, 이게 중요하다. 이 부분은 우리 한국과 일본, 미국, 요 3국 간에 하고 그 형태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역 내에 한정이 돼 있다. 그 다음에 그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막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항행의 자유, 해양에서 항행의 자유를 특징으로 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해양 질서, 이거 중요하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평등한 경제 질서, 이게 필수적이다 하는데 이제 모두들 동의를 했다. 필리핀과 미국은 EDCA라고 해서 방위협력 강화 협정을 통해서 미군 기지를 4곳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필리핀 간의 관계가 보다 더 돈독해졌다. 그리고 일본과 필리핀은 국방 그리고 군 당국자들이 상호 방문을 하면서 그 프레임워크를 더 촉진하겠다는 논의를 해서 결국은 이 세 나라 간의 국방 협력이 이제 그만큼 더 진전하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공동성명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겁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우리 한국도 했다. 그렇습니다. 2023년 6월 15일 하루 전입니다. 미국, 일본, 한국의 안보수장이 회의를 했습니다. 역시 같은 도쿄에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소리 뉴스가 이제 6월 16일에 보도를 했는데, 설리번, 그 다음에 아키바 다케오, 그리고 조태용, 이렇게 세 사람이
6월 15일에 도쿄에서 회담을 했다. 여기에서 좀 인상적인 것이 그 세 사람의 사진이 나옵니다. 사진 끝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당연시 되고 있는데 사진 제공은 한국 대통령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사진들은 일반인들이 찍은 사진이 없습니다. 폐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국 대통령실에서 모든 것을 딱 닫아 걸고 자기들이 내놓고 싶은 사진을 내놓고 있다. 아주 드물게 언론사에서 나온다 하면 대통령실의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보면 취재의 자유라는 것이 제한되어 있구나. 확실히 제한되어 있다 하는 것만큼은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면 사진이 대개 어디서 나옵니까? 언론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뭔가 보기 드문 사진은 담당 부처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은 대통령실에서 나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미국, 일본, 필리핀이 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고 하는 기본적 가치를 같이 한다. 이렇게 말할 때 한국은 저기는 중국하고 비슷한 곳이다. 이렇게 보는 아주 중요한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의 이게 이제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 보도한 그 내용인데 안보수장 회의에서 공동성명 여기도 나왔습니다. 공동성명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에서 세계 평화, 세계 안보, 세계의 번영 이런 거 없습니다. 공동성명 이겁니다.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지역 내 문제구나. 아니, 바로 한국의 당면한 자기 문제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 6월 15일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규탄한 겁니다. 공동성명에서.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한국 대통령실에서 바로 이 회의에 대한 보도자료를 같은 6월 15일에 냈습니다. 대통령실의 보도자료 내용 간략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대북 공조 강화를 재확인했다. 맞지 않습니까? 남들은 모르겠고 우리가 다급한 북한 문제, 이 세 나라가 만나서 북한 문제에 힘을 합하기로 재확인했다. 그러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니까 아주 크게 이게 중요할 것이고 미국과 일본은 자기들의 그 세계 질서와 관계해서 그만큼 중요할 겁니다. 동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통령실의 보도자료에서는 그 다음에 아주 급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러면서 특별히 미국 측이 제안한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준비 논의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다급하게 거기에 대해서 규탄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마음이 가는 거는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는 거.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보도자료 내용을 보건대 이게 얼마나 지금으로서는 불명확한가. 나중에 되든 안 되든 지금으로서는 정부에서는 그리고 대통령은 분명하지 않은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꿈꾸는 것들,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마구 마치 점쟁이처럼 되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이번에도 드러났는데 뭐라고 했느냐.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준비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직 논의도 끝이 안 났습니다. 자, 개최 아닙니다. 개최 준비 아닙니다. 개최 준비 논의, 이거 아직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특별한 거라고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몸이 달아서. 그런데 이번 이 안보 수장회의 공동성명문 이 영문 원문을 보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앞으로 몇 달 안에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할 것으로 보이는 3국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 아직 바이든 대통령은 몇 월 며칠에 주최한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이건 원칙 아닙니까? 기대이익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데 기대이익을 마구 팔아먹으면 그거는 사기꾼이고 바람잡이고 이런 것이 될 겁니다. 국민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걸 국제관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구나. 짐작컨대 미국 국빈 초청해달라고 한 것처럼 또 졸라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든 이것을 보면 한국이라는 이 한국 대통령실의 관심사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그게 무서우니까 그거, 북한 문제.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일 정상회담 그거 하고 싶은 거. 이게 관심사지 세계 안보는 관심이 없다.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관심사는 세계 안보입니다. 지금 당장 큰 전쟁을 지금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동성명에서 우리 한국의 위치가 얼마나 모호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 세계 안보, 이 문제를 결코 한국이 관심사가 딴 데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거기에 나온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 측은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취했던 역사적인 조치에 대해서 치하했다. 칭찬을 했다.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공동성명에 다시 넣는 겁니까? 원문을 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지역 내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이 북한의 침공이 두려우니까 그 지역 내의 이익을 위해서 두 개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최근의 노력을 취하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동맹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거는 미국과 일본의 동맹, 미국과 한국의 동맹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취하하려면 미국 입장에서 보는 것이어야 하니까.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두 개의 동맹이 강해졌을 때 지역 방어를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취하했다. 이런 겁니다. 한국은 나에게 이익이 있을 때만 움직인다. 이런 게 그저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계의 안보와 번영에 관계된 거니까. 그런데 한국이 끼어 있으니까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그 조정을 할 기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연히 중요하다가 아니고 중요한 거야. 그렇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조정 기회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중요성과 관련돼서 조정기회라는 아주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백악관 원문에서 이게 opportunities for coordin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 coordination. 미국의 소리 뉴스는 이걸 그냥 협력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coordination과 corporation은 다른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코디네이션을 논의했다도 아닙니다. 조정을 논의한 것도 아니고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기회, 조정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논의했다. 여기에 얼마나 모호합니까? 한국의 위치가 이게 동맹입니까? 아니면 적국입니까? 이 정도밖에 이런 이야기밖에 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보면 미국이 각국 정상들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럴 때 타이완 해협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냥 앞뒤 가릴 거 없이 함께 지킨다. 무조건 지킨다. 코퍼레이션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럼 차이가 뭐냐? 코디네이션, 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직접 타이완 해협의 평화, 거기에서의 안정, 이거를 지키는데 나가는 게 아니고 미국이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은 여기서 이 역할을 해달라. 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지. 다시 말해서 한국이 미국의 조정에 따를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관리 프로세스다. 여기에 비해서 일본은 코디네이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코퍼레이션 이렇게 되니까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미국과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한다. 또 이 공동으로 정해놓은 원칙을 준수한다. 이게 코퍼레이션입니다. 필리핀도 코퍼레이션이었는데 우리는 코디네이션이다. 자, 한국이 장차 전쟁터가 될 그런 곳 중에 하나인 한국이 이만큼 미국에서 멀다.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다들 알고 있다. 이번에 미국과 일본이 자기들의 관심사, 결국은 이 세계의 안보, 여기에 한국을 동참하게 하려고 몇 가지 미끼를 제시한 것이 공동성명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먼저 그겁니다. 한국은 북한의 침공을 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지금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럴 때 미국과 일본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겁니다. 이번 회의를 보더라도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발에 의해서 일본, 한국, 미국의 코퍼레이션이 협력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어펌했다. 이 어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이렇게 긍정하는 것을 나타내고 확인했다. 지지한다. 그런 게 좋다. 이런 뜻입니다. 자, 원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They also affirmed that 데디아를 affirm했다. Japan, ROK, US 코퍼레이션은 한미일 협력은 would not be shaken, would not be shaken, PP, by provocations. 그때 뒷문장을 보면 이 provocation, 도발은 북한의 도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미국, 일본의 협력은 이 도발에 의해서 흔들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인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한국
결국은 한국에 대한 협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협력은 지금 저 미래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현재 우리의 의지는 이렇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에 한국이 여전히 미국 팀 언저리에 있을 때, 미국 팀이 그때 그 미래에도 여전히 한국을 자기들 근처에 있는 자라고 여길 때, 그때 흔들리지 않을 거다, 협력을 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게 들어갔는가? 한국을 지켜주는 그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을 두고 볼 때는 미국과 일본에 협력하는 한국의 태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은 한국 정부에 대한 미끼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가장 최근의 도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 이것을 확인했다. 이게 공동성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지키는데 보다 더 지키는 뭔가를 논의해야 하겠다. 보다 더 지키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한국 정부의 요구는 워싱턴에 초청을 해달라, 그래서 삼국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고대한다, 이랬기 때문에 원문에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 한국의 위치가 이렇게 미국 팀이 아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한국을 미국 팀에선 번번이 배제하고, 그런데 보니까 한국의 태도가 저렇더라. 보니까 한국은 꼭 시진핑의 중국, 그 공산주의, 통제경제, 통제사회처럼 한국이 가고 있고, 한국 정부는 마치 친북이나 친중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 지금 인도태평양에서 세계의 안보와 번영이라고 하는 그 타이완 해협의 안정을 지키고자 하는데 관심이 없고, 자기 나라 거,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이 침공하면 와서 대신 좀 싸워줬으면 하는 거, 그리고 미국에 다시 한번 초청받아서 가서 정상회담 하는 거,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곳이다. 저 한국은 분명히 우리 미국 팀을 배신할 거다. 이런 게 양쪽에서 너무나도 풍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다, 의심받을 만하다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그게 잘못됐다든지 또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현재다, 이겁니다. 한국은 생내적인 배신자인가? 바로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할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